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30일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 망신을 했죠. 뉴질랜드 총리와 젊은 여성 총리입니다. 통화하는 가운데 그 통화 말미에 정상 간의 통화에서 우리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3년 전에 어떤 성 비위를 일으키고 수사에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필리핀에서 근무 중에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거기에는 파면부터 나중에 경징계, 중징계 포함해서 징계받은 사람 수를 갖다가 확인해 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년 반 동안 모두 110명의 외교관이 중징계를 받아서 파면이 되었던, 또 아니면 경징계를 받아서 감봉이 되었던 징계를 받았는데, 문제는 110명 중에 62명이 2017년부터 2020년 7월,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빚어진 일입니다. 언필칭 페미니즘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여성의 인권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 보면은 안희정 2018년, 다음에 오거돈 올해 2020년 4월, 다음에 박원순 2020년 7월, 계속 보면은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추문, 성폭행이죠.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왜 이른바 가장 신사들이라는 외교관들조차 이 모양 이 꼴인가? 문재인 정부 와서 전체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왜 이렇게 같이 폭증했는가? 이 좌파 정부의 특성인가? 라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즉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경우와 또 외교관의 경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니까 이쪽 안희정이라든지 박원순, 오거돈은 원래 행정관료 출신이 조금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한다, 그 다음에 정의를 이야기한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한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는 1992년 3년경이죠. 그 당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갖다가 세상에 벌려서 그야말로 직장 내 성폭행, 성추행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원래 좌파들은 이런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만은, 그것과 지금 외교관들 그 어렵다는 외시를 패스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교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의 얼굴을 알리고 있는 외교관들이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갑자기 폭증하는데, 즉 기강이 문란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순서를 따져보니까 이래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에 4건, 2011년에 4건, 2012년에 9건에서 이명박 정부 한 3분의 2, 5분의 3 정도에서 17건의 성 비위로 말미암아 외교관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 4건, 2014 5건, 2015 7건, 2016년에 15건, 그래서 도합 31명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은 2017년부터는 2017년 14건, 2018년에 17건, 2019년에 16건,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즉 상반기 언저리에만 무려 15건, 62건의 외교관들의 성비위 건 등으로 중징계,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 보면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보면 미투, 나도 당했다 하는 미투 운동이 벌어진 게 미국에서 2017년 10월입니다.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와인스타인 그 제작자한테 당했다는 어떤 용기 있는 외침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도 당했다 해서 미투에서 도합 한 50여 명의 여성들이 그 와인스타인에게 당했던 거예요. 한 30년간에 걸쳐서. 그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마침 그 언저리에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10월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 5개월 지났을 무렵이었던 2018년 초에 그 안희정 당시 충남 도지사의 여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미투 하게 되죠. 그 흐름 속에서 현재 2018년, 2019년, 2020년 그 2년 반이 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이면 미투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할 때입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휘하에 있던 외교부에서 무려 17명의 외교관이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지난해 2019년에도 16명이 징계를 받게 되며,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무려 15명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 이름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안희정 씨나 또 박원순 씨, 오거돈 씨 같은 경우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그래서 사실상 4년, 원래 이제 도지사나 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거 없이 3연임이 가능하죠. 12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지나고 8년 지나고 12년 언저리 쭉 가면 이미 4년, 한 1, 2년만 지나도 소황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휘하의 여비서는 흔한 얘기로 자기 이번에 이거 박원순 시장 사건 때 보면 예전에 무슨 이순신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같지 않은 얘기했던 사람 표현을 갖다 그대로 원형해서 쓰자면은 여비서를 갖다가 노비 정도로 알았던 겁니다. 권력 관계죠. 물론 외교관도 보면 대부분 성비위가 거기에서 1등 서기관 하나, 2등 서기관 하나 주로 생기는 것이 이 현지에서 채용되었던 그런 그 현지 직원들이죠. 그것도 권력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관계 마찬가지인데 정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안희정, 박원순이 보면은 그야말로 절대적 인사권을 갖고 자기 여비서를 갖다가 문제에 있어서 거듭 이야기하자면 저는 강경화 장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아시다시피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역관 하던, 그러나 어쨌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외교부로 어떻게 보면 좀 영전하게 되고, 또 외교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유엔으로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관 출신이니까 가게 되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 때 굉장히 유엔에서 고위직까지 올랐고 그 덕분에 외교관이 되었습니다만,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외교 문제, 통일 외교 안보 문제, 특히 외교 문제는, 특히 대미 외교 관련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도를 갖다가 통역관 정도로 쓰려 하는구나,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다 하려 하는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한탄들이 나왔습니다. 왜? 외교부에서 자기가 보면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보면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장악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국장을 갖다가 때로는 틀어주고 밑에 과장들을 틀어주면서 이와 같은 어떤 외교관들의 성비위가 나오지 않도록 이른바 기강을 바로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그 즈음에 오히려 보면은 17건, 16건, 15건으로 미투 운동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런 분위기에서 외교부에서는 오히려 성비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갔다가 하면 외교관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외교관들 입장에서, 또 이번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도 보면 눈치가 빤하고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빤할 텐데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성비위를 일으켰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중성을 보고 이 사람들이 느슨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뭐였습니까? 앞으로 5대 결격 사유에 들어간 사람은 공직자 쓰지 않겠다. 병역 비리,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초대 내각, 즉 이낙연 내각을 꾸릴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당장 본인이 보면은 위장 전입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도 걸려 있었죠. 아니 줄줄이 다 걸려 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모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성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대 비리에서 이제 7대 결격 사유, 그래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고위직에 있는 청와대나 또 국무위원급들에서 보면 병역 기피, 아까 본인이 병역 기피하면 병역 기피입니까? 지금 당장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 자신의 아들이 병역 기피는 아닙니다만은 이 불성실한 병역 논란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대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흔한 말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아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비롯한 그 사람들이 그 윗물은 잔뜩 썩어 있으면서 윗물은 잔뜩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해라 하는 식으로 아랫사람들한테 옥죄어놓으면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윗물이 막지 못하니까 아랫물이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윗물이 막지 못해서 아랫물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명색이 지금 보면 강경화 장관 몇 년째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까? 아마 외교부 장관은 거의 최장수 장관에 올라갈 정도로 오래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외교부 장관 돼갖고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가 3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강경화 장관 그저 주로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수 교사 해외여행 나가면 거기 가서 스케줄 짜주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서 옆에서 수행원 마냥 딸랑딸랑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이에 그렇게 기강이 무너졌던 겁니다. 저는 그나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특히 김정수 교사 해외 못 나가서 몸살 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조금 나라 망신을 덜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도합 외교관 110명의 외교관이 성비위로 징계, 중징계로 파면이 되거나 경징계로 감봉이 되거나 어쨌든 1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62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징계 받았다. 왜 문재인 정부? 페미니즘 정부를 이야기하고 페미니즘 정권을 이야기하고 여성 인권을 갖다가 중요시한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 우리 대한민국으로 알리는 대한민국의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성비가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좌파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중성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강경화 장관의 무능 때문일까요?